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제 20%대도 아닌 10%대로 떨어지는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그는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적 파동은 그야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시사 25시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는 지지율이 충격적으로 10%대로 폭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질렀고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 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임기 조기 종료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된 지속적인 의혹들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TV를 켤 때마다 김건희 씨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65%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과반수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40대에서는 무려 84%가 특검을 찬성하고 단 12%만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반면 최재형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꼭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 분노는 다시금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뇌물을 준 목사만 기소하고 받은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두 사람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르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명백히 연관이 있는데 그중 한 명만 기소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또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으며 검찰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수사가 시작된 이후 40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장관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과연 누가 이 사안을 책임지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모호한 답변과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피하며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퍼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조작 수사 후 40여 차례 통화했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은 그저 보도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들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사건을 덮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질문했지만 박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연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 장관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으며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21g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도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수의 계약을 따내며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21g와 김건희 여사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차혁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1g의 기업 연역에는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었고 이는 21g과 단순히 후원업체에 그치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와 밀접한 관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정도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관저 의혹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점점 더 깊어지는 의혹 속에서 과연 이 사건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g이 과연 어떻게 그 자리에 선정되었을까요?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 행위와 시공 능력 부족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그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21g 같은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는가입니다. 면허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 시설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차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감사원이 이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감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 문제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게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혹들이 언제쯤 속 시원히 밝혀질까요?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체코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사건이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차장이 태극기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경례를 거부한 행위가 그가 가진 국가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수행원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김 차장의 첫 논란이 아니며 과거 그의 친일 논란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자는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2007년부터 친일 논란을 일으켰던 유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차장이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인물들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김태우 차장의 이러한 행적과 최근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인물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은 그의 국가관과 정치적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안보실 1차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친일 논란과 과거의 논쟁적인 발언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다. 라고 발언해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미국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이 드러났을 때 김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는 발언으로 또 한 번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군사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그의 경력 전반에 걸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차장은 이번에 대통령의 체코 순방 공식 의전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해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차장이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이번 행동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김 차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그가 대통령실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점점 더 무겁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차장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국민의 상징인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국가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의 과거 논란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인물들을 방관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논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사 25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맞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하고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제스처가 칭찬받을 만할 수 있지만 이는 그녀와